IT 알려주는 은행원. 안녕하세요. IT 알려주는 은행원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자바의 메모리 구조나 메모리가 관리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나는 김에 이 자바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제도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재밌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성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봐주세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정말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자바에서 메모리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아시기 전에 이 JVM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저는 이제 윈도우 PC에서 개발을 하고 글도 적고 있고, 또 회사 가면 맥을 쓰거든요. 맥을 쓰고 각각의 OS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JVM은 이런 OS의 메모리 영역에 접근을 해서 자바의 메모리를 관리하는 가상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메모리를 막 쓰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 쓸 때 할당을 해주고 또 다 쓰고 나면 해제도 해줘야 됩니다. C나 C++을 개발할 때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를 해줘야 했었거든요. C에서는 C얼록, 리얼록, M얼록 같은 메모리를 할당해서 딱 쓰고 나서 프리로 해제를 직접 해줘야 되고, C++도 생성자나 소멸자를 이용해서 메모리 관리를 해줘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메모리 관리를 자바에서는 GC가 직접 해줍니다. GC가 뭐냐면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죠. 네, 말 그대로 쓰레기 수집기입니다. 그 메모리에 쓰레기처럼 올려져 있는 그런 것들 자원을 회수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GC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에서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영역 중에서 이 사용하지 않는 영역을 이 GC가 탐지해서 해제해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바의 메모리 구조, 스택과 힙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이 메모리라 하는 거는 스택 영역, 힙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정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영역입니다. 이 스택에서는 원시 타입이죠. 불리언, 캐릭터,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이런 원시 타입의 데이터가 값이랑 같이 할당이 스택에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힙 영역에서 생성된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의 참조값도 여기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스택의 메모리는 스레드당 하나씩만 할당이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새로운 스레드가 생성이 되면 그 해당 스레드에 대한 스택이 또 새롭게 생성이 되고, 각 스레드끼리는 스택 영역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힙 영역. 힙 영역 같은 경우에는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영역입니다. 힙 영역에서 모든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가 할당이 되거든요. 참고로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 타입을 상속받습니다. 힙 영역의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이 스택에 할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메모리 중에서 스택에 쌓이는 애들을 빼고는 전부 이 힙 영역에 쌓인다고 보면 좀 편할 듯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힙 영역의 데이터들이 생명 주기가 길거든요. 그 이유가 대부분 오브젝트 크기는 크고, 그리고 서로 다른 코드 블럭에서 이 힙 영역에 있는 메모리를 참조하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니까 생명 주기가 긴 겁니다. 그리고 이 힙은 스택처럼 스레드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어도 이 힙에 단 하나의 영역만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테스트 코드를 좀 짜봤거든요. 이러한 메모리가 실제로 힙과 스택에서 어떻게 쌓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한번 짜봤습니다. 한 줄 한 줄을 보시죠. 자, 메인 메서드에 이렇게 코드를 짜놨는데, 먼저 한 줄 한 줄 보면 int age, 이게 할당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원시 타입이니까 이렇게 스택에 그냥 값과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스트링 네임 캉.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스택처럼 쌓이면서 여기 보면 네임만 이렇게 올라가고 변수만, 그리고 실제 스트링 값은 이렇게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 영역에서.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것도 다 나오고요. 자,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하나 생성했죠. 스킬스라는 이 리스트를 하나 생성했는데, 어레이 리스트로요. 딱 생성을 하고 나면 또 스택에는 스킬스라는 변수만 올라가고 리스트, 빈 리스트가 이렇게 힙의 영역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스에 대해 가지고 자바, JS, C++ 이렇게 값을 추가했는데, 추가를 하면 리스트 안에 빡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느냐? 힙 영역의 메모리로 만들어져요. 자바, JS, C++ 하고 그 인덱스에 이렇게 참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모리 생성이. 힙은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테스트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메서드 내부가 파라미터로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받고, 그리고 안에서 또 마이스킬에다가 인덱스 0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값을 추가하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방금 제가 그 파라미터로 리스트가 들어온다고 했죠. 리스트가 파라미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스택에 그 파라미터의 변수는 올라가요. 그리고 리스트, 우리가 아까 전에 스킬스를 넣어줬잖아요. 그럼 스킬스가 가리키고 있는 그 리스트를 참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또 다음이 마이스킬이 있는데, 마이스킬도 역시나 변수가 올라가고 스트링이니까 당연히 그 힙 영역에 있는 걸 참조를 해줘야 되는데, 리스트에 get 0번이 참조해주고 있는 거를 딱 참조해서 자바 이 값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add를 하잖아요. 맞아요. 리스트에 add를 해주면 여기 3번 영역 그대로 파이썬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메서드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메서드 끝나면 당연히 이 스택이니까 다 쓴 거는 날려 보내겠죠. 이런 식으로 스택 영역에 있던 애들은 딱 메소드가 끝나는 순간 팝이 되는 거죠. 팝.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테스트까지 딱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딱 이 그림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에 지금 남아있는 걸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리스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4개가 들어있어야겠죠. 자바, JS, C++, 파이썬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네네, 자바, JS, C++, 파이썬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돼요. 여러분,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 결과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잠시 멈췄다가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강이라는 게 이름에 들어와 있고, 체인지 네임 이 가운데 보면 네임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제 바보라는 걸 추가하니까 여기서는 강바보가 찍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네임, 지금 강바보로 되어 있겠죠. 네임이 강바보에다가 또 바보를 추가하니까 강바보바보가 찍혀야 된단 말이죠. 네, 맞죠?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올까요? 안 나오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겠죠. 돌려보겠습니다. 강이 나오고 여기 강바보가 나와야 되는데 강바보가 안 나오고 강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비로소 강바보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으로는 이게 강바보바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한 줄 한 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자, 먼저 스트링 네임 이걸 먼저 실행이 되면 스트링 네임에 캉을 넣는 작업 이렇게 될 거예요. 네임에 딱 캉이라는 게 이렇게 할당해서 이제 참조를 하겠죠. 힙에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체인지 네임이 들어가잖아요. 잘 봐요. 여기 먼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스트링 s라는 값이 스택에 올라오겠죠. 먼저. 왜냐하면 체인지 네임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스트링 s라는 게 딱 올라올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올라올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원래라면 이 S라는 게 이 칸을 탁 가리키면서 거기다 추가가 돼야 된단 말이죠. 리스트 배웠을 때처럼.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 복사를 해버려요. 그 칸이란 값을 힙에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에잉? 이게 왜 그런 거지?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돼요. 아까 리스트는 그대로 가리켰는데 이 스트링은 왜 복사한 값을 가리키지?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스트링이 이뮤터블한 클래스거든요. 말 그대로 변경할 수 없는 불변의 이런 뜻인데 그 불변의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링 이외에도 뭐 이뮤터블한 클래스는 불리언, 인티저, 그리고 플로트, 롱, 더블 같은 클래스, 래퍼 클래스들은 이렇게 이뮤터블한 클래스로 쓰입니다. 예상은 하시겠지만 뮤터블, 반대로 이뮤터블이 아닌 뮤터블한 객체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해시맵 등의 컬렉션들이 대표적인 뮤터블한 객체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자열을 뮤터블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시면 돼요. 스트링 빌더의 어펜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값을 더해주면 같은 데이터에 그대로 참조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 스트링 그런 파생되어 있는 클래스들은 한 번씩 다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해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복사가 됐잖아요. 또 여기서 신기한 게 일어난다. 이거 그대로 이거 복사된 데가 바보가 붙어야 되잖아요. 원래 개념 생각으로 하면.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플러스는 연산자가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새롭게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S라는 게 가리키는 게 우리가 새롭게 캉 바보라는 게 생성된 데다가 참조를 하게 돼요. 여기 연결이 끊기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 이제 메서드가 딱 이렇게 끝나면 요 S는 당연히 팝이 되겠죠. 팝이 될 건데 자, 이제 그리고 팝이 됐다 치고 여기 보면 그 네임이 가리키는 건 그대로 아직까지 캉이잖아요. 여기에 바보가 붙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보가 붙으면 여기다 그대로 붙는 게 아니라 요 위에 것처럼 또 하나 생성이 된단 말이죠. 보시면 이런 그림처럼요. 이런 그림처럼 새롭게 생성돼 가지고 바보가 붙는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까지 하면 메모리에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요 보시면 연결이 아예 끊긴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다 이제 연결이 끊겨가지고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말 그대로 갈비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GC가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GC가 해주는 역할이 바로 얘들을 청소를 탁 해줍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GC가 이렇게 뭐 아주 단순하게 동작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다음에 제가 영상을 한 번 더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네,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